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4년 후에 파산한다. 코로나로 평균 급여 380만원 감소. 이 가운데 재산의 80%가 세금으로 감소. 이 모든 것이 일본의 후진적 IT 때문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얼마 안 있어 일본인들의 재산이 일본 정부에 몰수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들어보시면 소름이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 4월에서 6월기의 GDP 하락률이 리먼 쇼크 당시의 기록을 넘어선 27.8%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로라면 올해 평균 하락률은 28.1%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망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 패망 후 최악의 경제 성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임금 하락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일본의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 카야케이치 씨는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세청의 민간급여 실태 통계조사에 따르면 2008년 리먼 쇼크 당시 급여 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429만 6천엔이었는데 2009년에는 405만 9천엔으로 급락했고, 이것은 1년 사이에 5.5%에 해당하는 약 24만 엔이나 소득이 줄어든 것입니다. 리먼 쇼크 당시의 GDP 하락률 17.8%를 통해 이번 하락률 27.8%를 단순 대입 계산하면 급여는 8.6%나 떨어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봉급 생활자 평균 연봉은 440만 7천엔이기 때문에 앞으로 402만 8천엔까지 떨어질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약 380만원의 수입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1개월분의 월급이 사라져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타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받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의 평균 연봉이 3,634만원으로 조사됐고, 일본의 경우 4천만원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몇 년 안에 평균 연봉의 역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집단 면역을 시도하며 경제적 봉쇄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 타격은 주변 유럽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게다가 사망자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집단 면역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고 어설픈 경제 봉쇄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고 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겨울이 주목됩니다. 최악의 경우 올 겨울 일본의 코로나 사망자는 100배로 급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감에 대한 공포까지 겹치고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경제적 조치를 취한다면 더 큰 경제적, 인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진실을 알려주는 여자 일진녀님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경제 침체의 원인이 뒤떨어진 일본의 IT에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 침체의 원흉, 코로나 사태가 파헤친 일본 IT화 절망적으로 후진적. 이 기사에서는 일본의 IT가 너무도 후진적이라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시작은 종이는 코로나와 싸울 수 없다며 아직도 팩스를 이용하고 온라인 수업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일본 정부는 이제는 컴퓨터를 사용한다면서 발표를 했는데 현실은 어설픈 시스템으로 인해 아직도 팩스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하루 이틀 만에 구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우 1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구축해 왔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은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데이터를 사용해서 각국의 외출 제한 등의 활동 정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직장으로 향하는 움직임은 확산 전에 비해 미국에서는 38% 감소, 이탈리아는 64%나 감소했는데 일본은 9% 감소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무엇보다 도장 결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미TV에 올라온 영상을 보시면 2020년 세계 전
전자정보 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절망하는 일본의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14위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는 10위였는데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신문 잡지는 인터넷보다 종이로 정기 구독해야 하나, 인터넷 서핑보다 페이퍼 서핑이 효율적, 심지어는 대학 교수가 이런 글까지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베노믹스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검증, 아베노믹스, 물가와 세금만 상승, 모두 가난하게, 이런 기사를 보면 일본인들도 아베노믹스의 실체를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매체에서는 아베노믹스가 파탄을 불러오고 있다는 보도가 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경제는 더 빠르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국민의 재산은 세금으로 전부 빠져나가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의 80%가 세금으로 사라지는 증세대국 일본의 죄라는 기사에서는 법인세는 내려가고 소득세, 소비세 등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털리고 털리면 전 재산의 80%가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세금이 지출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또다시 증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소비세는 장기적으로 볼 때 10%보다 올릴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올린다고 발언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아무리 노력해도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래를 생각하면 역시 행정개혁을 철저히 한 다음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려야 할 것이 소비세는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현재 소비세가 몇 년 만에 10%까지 올랐는데 곧 또다시 올리겠다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1위의 국가채무 국가입니다. GDP 대비 239%나 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국채에 대한 신용도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18위, 중국이 22위, 그 바로 밑에 23위 일본이 있습니다. 국채의 신용도는 그날의 신용도를 반영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993년 일본의 등급은 최상위 3A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1까지 하락했고 한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재정 파탄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1000만%라는 IMF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본도 재정 파탄에 따른 인플레이션, 엔화 약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2024년을 기점으로 예금 봉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소름이 돋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허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당시 물자 생산을 위해 발생한 국채 만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상태라면 일본은 국가부도를 맞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선택한 것이 예금 봉쇄 정책입니다. 은행의 돈을 입출금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9개월 뒤 일본 정부는 세금 및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예금에서 25%에서 최대 90%에 달하는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힘겹게 모아오던 돈이 대부분 사라져버린 사람도 존재합니다. 한국의 경우 2005년에 예금 봉쇄가 폐지됐지만 일본은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현재 일본의 상황이 전후 일본의 상황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2024년에 새로운 지폐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화폐를 회수하고 새로운 화폐 유통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신화폐 유통을 위해 구화폐를 강제로 예금하게 하고 나중에 1만엔은 새 화폐 5,000엔으로 하겠다며 통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화폐 1만엔은 신화폐 5,000엔, 즉 50% 가치 하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말도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봐온 일본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일본은 평화헌법이라 불리우는 헌법 구조를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 희망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일본 우익은 헌법 구조의 개헌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은 일본의 군사화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일본의 개헌은 뜬구름이 아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손에 잡히는 그림이 됩니다. 그렇게 일본이 개헌을 하게 되면 북한의 핵,
납북자, 그리고 혐한 등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그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의 통제력이 상상할 수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를 이용해 일본은 예전과 같이 예금 봉쇄를 하고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나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